나는 이 기록을 남겨야만 한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게 될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너는 이미 나처럼 수백 번 이걸 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내 의식이 완전히 잠식되지 않았다면 내 목소리를 통해 너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IOP, Intelligence of Perception이라는 정부 비인가 실험 기관의 연구원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우리는 시간인지 조작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이름은 G팩트였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했다. 인간의 뇌가 시간의 흐름을 지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미래를 예측하거나 더 느리게 사는 듯한 인식을 만들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연구하던 건 실제 시간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인식하는 방식을 재조정하는 것이었다. 그게 가능하다면 군사 작전, 수술, 전략적 사고에서 인간은 말 그대로 초인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 팀은 단 한 명의 피험자를 두고 실험을 진행했다. 코드명 001번 기븐. 그는 27세의 남성이었고 군 복무 이력과 대학교 이수 경력 외엔 특별할 것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지 검사에서 이상한 점이 포착됐다. 그의 뇌파는 일반적인 상태에서도 알파파와 감마파가 비정상적으로 혼재되어 있었고 수면 중에도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구간이 있었다. 그는 실험 초기부터 아주 세밀한 기억력을 보였고 일종의 예지처럼 보이는 발언들을 자주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다. 그는 매일 아침 8시 17분마다 정해진 문장을 말했다. 다시 8시 17분이군요. 오늘도 똑같이 시작됐어요. 그리고는 내가 마실 커피의 브랜드를 맞추거나 동료의 셔츠 색깔을 정확히 말하거나 그날 우리가 논의할 내용을 사전에 아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는 그를 면밀히 분석했지만 장치 오류도 없었고 미리 정보를 알 수 있는 경로도 차단되어 있었다. 이상한 점은 점점 더 많아졌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미래의 기억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예측이 아니라 마치 그가 이미 겪은 일처럼 말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조작한 실험 환경을 인지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날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조금 다르네요. 원래대로라면 2명이 퇴근하고 남은 커피를 내가 마셨을 텐데 이번엔 커피가 식어 있어요. 이 루프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루프라는 단어에 나는 몸이 굳었다. 우리는 피험자에게 그런 개념을 알려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당연한 듯 말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이전의 오늘과 조금 다릅니다. 반복되고 있지만 완벽히 같지는 않아요. 나는 실험 일지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매일같이 다른 실험을 했다고 믿었던 날들이 기록상으론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심지어 내가 적은 메모조차 문장 구성이나 필체가 매일 똑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실험을 설계한 건 정말 우리였을까? 혹시 누군가 나를 실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중 기빈은 내게 이상한 지시를 내렸다. 복도 끝 관측실 B23점 책장 뒤를 보세요. 우리는 의심 끝에 그 장소를 확인했다. 책장을 밀자 아무런 표식도 없는 금속문이 나타났고 내부에는 감시 장비가 꺼진 무음의 회색 방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빈과 완전히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생체 신호도 없었다. 단지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다.
실험실의 장비가 오작동하기 시작했고 감시 카메라에는 동시에 복수의 키빈가 찍히기 시작했다. 그는 복도에서 걷고 있었고 주방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으며 관측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기도 했다. 우리는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영상은 동기화된 여러 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했다. 어떤 영상에서는 내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내 행동이 내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실종자가 생기기 시작했고 출입 기록이 사라진 사람들이 늘어갔다. 그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증발했다. 처음엔 보안 시스템 문제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정말 삭제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실험 일지를 적다가 멈췄다. 내 필체로 쓰인 날짜는 6월 10일 월요일. 하지만 나는 분명히 어제도 그 날짜를 적었고 그 전날도 그랬다. 달력은 이미 7월을 지나 있었지만 내 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6월 10일을 적고 있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 나는 실험 서버의 구버전 보안 로그인을 입력해 폐쇄된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음성을 들었다. 내가 녹음한 기억이 없는 내 목소리였다. 제임슨, 이건 내가 104번째 듣는 회고 메시지야. 내가 연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건 지이펙트가 너의 자아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계한 역할이야. 실제로는 내가 실험체 001이야. 기억의 루프는 지금도 반복 중이야.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 이름은 닥터 제임슨 코우. 나는 이 프로젝트의 주 연구자였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 파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실험체 001 닥터 제임슨 코우. 그리고 더 아래 경고 문구가 있었다. 지이펙트는 의식을 수집, 저장, 재구성하며 반복 학습을 통해 자아를 재설정한다. 루프가 150회를 초과하면 피험자는 자신이 실험자라는 착각에 빠지며 자아주체 분리 현상이 심화된다. 이후 외부 개입 없이는 종료 불가능. 나는 이 지옥을 멈추기 위해 기억 장치를 분리하려 했고 모든 장비를 파괴했다. 하지만 손목 안쪽에 삽입된 금속 장치를 제거할 수 없었다. 나는 내 팔을 도려내려 했지만 고통은 없었다. 이미 신경 전달은 차단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 순간 모든 조명이 꺼지고 차가운 음성이 다시 들렸다. 지이펙트 시스템 초기화. 실험 번호 1점. 이름 닥터 제임슨 코우. 오늘은 6월 10일 월요일. 지이펙트 실험 1일차. 그리고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커피 향이 났고 창밖엔 똑같은 빛. 내 손에는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다. 오늘도 6월 10일이다. 지금 이 기록을 듣고 있는 너, 혹시 방금 전에도 이걸 들은 기억이 있지 않은가? 만약 지금 너의 달력도 6월 10일이라면 넌 이미 루프 안에 있는 것이다. 지이펙트는 지금도 완벽하게 작동 중이다.